안녕하세요. 다다뜨개입니다. 오늘은 지난 에이프릴 가디건 동영상 속 음향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음향을 녹음해서 편집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 음향 크기를 최대치로 키워서 만들었는데 그게 듣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점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동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개하면서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모드티를 만들 때 사용한 실은 라라뜨개의 모달 앙고라 다크 퍼플 사압과 산데스간의 틴실크 모헤어 라일락 퍼플 색상입니다. 모드티는 작년 가을에 한번 떠보고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모드티를 처음 뜨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제일 처음 옷을 뜨기 시작한 때로 되돌아가요. 저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20년도 더 전에 대바네를 처음 배운 후에 목도리도 한번 제대로 완성해 본 적이 없고 겉뜨기랑 안뜨기만 할 줄 아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의 동생은 20년 전에 이미 꽈배기 무늬를 넣어서 목도리도 뜨고 조끼도 뜨고 뜨개를 조금 많이 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둘 다 아주 사이좋게 20년 동안 뜨개를 하지 않고 살았죠. 뜨개와 상관없이 살다가 작년에 갑자기 동생이 김뜨개님 동영상을 보고 옷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옷을 뜨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다운 패기로 뿌띠니트님의 스톡홀름 브이넥 조끼 영문 도안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만 해석해서 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뜨개의 원리나 기법이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RS, WS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도안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국문으로 된 뜨개 도안을 본다고 해도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텐데 영문 도안을 봤으니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작년 여름 가을에 대유행을 한 모드티를 보게 돼요. 모두의 모드티라는 이야기처럼 저도 보자마자 반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꼭 떠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하는데 또 초보의 패기로 뜨고야 말겠다 라고 마음 먹고 영문 도안의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바늘 이야기에서 판매하는 한글 도안 패키지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의 프루시오는 있었지만 3달 동안 노력한 끝에 완성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첫 번째 완성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은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2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드티의 생명은 카라잖아요.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뜨는 카라인데 이 카라가 원작은 9cm 그리고 바늘 이야기의 김대리님은 7cm를 떴다고 했는데 이게 접어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운데 부분을 벌려서 펼쳐서 7cm를 뜬 거예요.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을 물론 그때 모드티로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저는 정말 뜨개 왕초보였기 때문에 아예 뜨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무튼 그런 큰 실수를 했고 그걸 한 옷을 중간 정도 떴을 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걸 잘못 떴구나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아가기엔 늦은 것 같으니 일단 그냥 떠보자. 차이나 카라 옷으로 입을 수도 있지 않겠어? 하고 합리화를 하며 또 이제 계속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한 후 뭔가 이상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 포린용 가디건을 뜨면서 알게 됐는데 저의 두 번째 실수는 원작에서는 반팔로 나왔던 소매를 긴팔로 만들면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쭉 뜬 거예요. 70 몇 코일 텐데 그거를 줄이지 않고 긴팔로 소매까지 쭉 떴으니 얼마나 옷이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뜨개 초보라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입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역사적인 첫 손뜨개 옷인데 버릴 수도 없는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드티를 다시 뜨려고 실을 주문한 건 2월이었는데 아무래도 떠본 것보다는 새로 뜨는 게 더 재미있다 보니까 3월 말에 가서야 캐스트 온을 하고 뜨기 시작했어요. 모드티를 뜨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샀던 실이었어서 그런지 괜히 모드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캐스트 온 한 뒤로는 되게 신나게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뜨는 거라서 도안을 거의 안 보고도 술술 뜰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어요. 첫 번째 뜰 때 프루시오를 많이 했던 게 두 번째 뜰 때는 이렇게 도움이 조금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은 버튼 밴드 부분에 더블 니팅을 하는 거였어요. 안뜨기는 거르고 겉뜨기만 뜨는 건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서 특히 안뜨기 부분에서 안뜨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안뜨기를 거르지 않고 떠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겉뜨기로 뜨는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겉뜨기로 끝까지 떠버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잘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할까봐 되게 긴장하고 더블 리팅 부분을 떴던 것 같아요. 모드티는 이렇게 기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떠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뜰 때 조금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탐레스간 틴실크 모헤어는 에이프릴 가디건을 뜰 때 썼던 걸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용해봤어요. 까슬까슬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고 뜰 때 털도 조금 날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모드티를 뜰 때 썼던 바느리아기 베이비 키드 모헤어가 온 집을 털로 채울 만큼 털 날림이 심했고 까슬함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자면 훨씬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그때는 털이 온 집에 날려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뜨는 동안에는 그 털을 그냥 수용을 하고 살아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의 영향도 있고 모헤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2번 연속으로 사용했던 건 게이지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게이지 때문이 아니면 굳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또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익숙한 만큼 잘 체크하면서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버튼 밴드에서 더블 리팅을 할 때 경사뜨기처럼 다시 돌아가서 떠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너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드티를 떠본 적도 없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뜨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냥 풀라고, 나중에 결국 풀어야 될 건데 그때 가서 풀면 더 고생한다고 냉정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다 풀렀죠. 풀고 다시 떴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반복되는 단 부분에 순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뜨다 보니까 중간에 단축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더블 니팅한 부분만 풀어서 거기에 구멍을 만들고 다시 떠서 올라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부분만 풀어봤더니 더블 니팅한 부분은 수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실패하고 결국 전체 단을 다 풀었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굳이 버튼 밴드 부분에서 경사뜨기처럼 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더블 니팅한 부분이랑 메리아스 뜨기한 부분이 단차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뜨개의 세계란 정말 어렵구나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디 노블 바늘을 샀잖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도 아디 노블 바늘로 떴죠. 그런데 모드티는 니트프로 진저로 뜨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에이프릴 가디건을 먼저 아디 노블 4mm로 캐스트온을 했는데 모드티를 뜨려고 보니까 또 4mm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에 있는 4mm 바늘을 빼서 쓸 수도 있었지만 그건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그냥 니트프로 진저로 떴어요. 그런데 에이프릴 가디건을 뜬 피마코트는 좀 미끄럽고 모드티를 뜬 모달 앙고라는 일반 울 실처럼 미끌미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실을 바늘을 바꿔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갑자기 일주일을 건너뛰었죠. 그동안 에이프릴 가디건을 마무리하고 또 손을 다치기도 해서 뜨개를 며칠 쉬었어요. 영상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친 왼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좀 쉬엄쉬엄 뜨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친 걸 보고 다들 괜찮냐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감사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컨티넨탈보다는 아메리칸을 하면 왼손에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서 방법을 다시 바꿨어요. 확실히 왼손에 힘이 없어도 잘 떠져서 좋기는 했는데 아메리칸은 손목이 좀 아프기는 했어요. 컨티넨탈이나 아메리칸이나 둘 다 손목을 쓰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메리칸이 실을 돌릴 때 손목을 조금 더 쓰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조금씩 나아져서 다시 컨티넨탈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날 에이프릴 가디건을 입고 있죠. 제가 뜬 이후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정말 자주 입었는데 잘 보면 하나도 안 폈더라고요. 피마코튼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좋은가 봐요. 가늘고 광택이 살짝 있고 면이라서 울보다는 확실히 좀 무거운데 이런 특징들이 괜찮으시다면 피마코튼 추천드려요. 모드티는 시작도 겹단, 마무리도 겹단이에요. 동생한테 고무단 4cm 아니면 겉뜨기 8cm 중에 뭐가 나은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겉뜨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뜨는 건 당연히 겉뜨기가 훨씬 편한데 이제 마무리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8cm 중에 중간에 안뜨기를 한 단을 해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반을 접은 다음에 꿰매주잖아요. 그런데 꿰맬 때 이제 일정한 단을 따라서 꿰매줘야지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예쁘게 이제 밑단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그렇게 일정하게 단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드티의 모든 기법을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밑단을 일정하게 따라가는 부분이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모드티를 뜰 때는 밑단을 마무리하고 꿰매줘라 라고 도안에 돼 있으니까 코막음을 한 다음에 꿰매줬는데 이번에는 이걸 굳이 코막음을 한 다음에 꿰맬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막음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꿰매줬어요. 왜냐면 꿰맬 때 그 실이 코 사이로 지나가면은 안 풀리잖아요. 지나가서 그 실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마감을 해줬고 세탁 후에도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카라 옆쪽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꼼꼼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바늘 이야기의 임페리얼 화이트 색상입니다. 모헤어는 3불하고 4불째에 3분의 1 정도 썼고 모달 앙고라는 400g 중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